망하는 대표님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만큼 비슷합니다. 아이템도 좋고 뭐 열정도 넘치는데 1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제가 수백 명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결국 망하는 대표님들의 공통점, 오늘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정말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 경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폐업한 이유를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똑같은 업종을 내가 하면 잘할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뉘앙스를 풍기며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폐업률이 정말로 높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금 조달 때문에 폐업을 하는 경우인데요. 창업해서 사업을 운영 중인데 대표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자금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1금융, 2금융,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서 메꾸시다가 정상적으로 자금 회전이 안 돼서 폐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대부분은 본인만의 고집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일부 대표님들께서는 본인이 하려는 사업이나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정책 자금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바로 뭐 PPT 만들어서 투자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점이 이러한 대표님들께서 항상 투자자와의 미팅이 긍정적으로 끝났고 투자를 받을 것 같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1년, 2년, 3년이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물론 투자를 받으시는 대표님들도 계시죠, 당연히. 그런데 정말 드뭅니다. 그렇게 투자를 받지 못한 대표님들께서는 이제라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수소문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는 정책 자금으로 지원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력은 상당한데 매출이 없으니 지원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결국 이금융권이나 카드사를 전전하다가 망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생각이기는 한데 사업에서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를 지키지 않는 대표님들도 굉장히 빨리 망가지시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본인이 받을 돈은 정상적인 날짜에 안 받으면 그렇게 난리를 치시면서 정작 본인이 지급해야 될 돈은 최대한 늦게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사업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면 일시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업의 힘듦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그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중에 심지어 빚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본인은 정말 회사 사정이 힘들다면서 자금 조달을 해서 여윳돈을 만들어주는데 이러한 유형의 대표님들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으십니다. 그냥 내가 받을 돈은 정상적으로 받는 게 당연하고 본인이 정작 지급해야 될 돈은 사업하다 보면 사정이 생길 수도 있지와 같은 스탠스를 취하세요. 이런 분들도 뭐 길게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업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준비하고 계신 예비 창업자 분들이나 뭐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이미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되는데 혼자서 모든 걸 할 수도 없고 설령 잠을 줄이고 시간을 쪼개서 혼자 하더라도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전부 소비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사업에서의 지출은 단순히 소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결국 혼자서 모든 걸 신경을 쓰다가 정작 본인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조업이라면 제품의 퀄리티, 아니면 뭐 요식업이라면 음식의 퀄리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사업이 하락세를 향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오션만 찾으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블루오션에서 성공을 한다면 뭐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처럼 굉장히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돈을 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레드오션에서 본인만의 색깔을 입히거나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표님들께서는 세상에 없는 제품이나 뭐 서비스를 제공해야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실제로 세상에 있는 경우도 많고 없더라도 잠재 고객의 수요가 작거나 사람들의 관심도가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창업을 해도 돈을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잘 망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세상에 없는 뭐 완전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으로 잘 되시는 분들도 완전히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흔히 접할 수 있는 메뉴를 보다 퀄리티 있게 제공하시는 분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킨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아가 해당 분야의 실력이나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살면서 접해보지 않았던 분야의 사업을 하기보다는 과거에 경험이 있거나 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살아남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금을 먼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대표님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은 창업을 준비하면서부터 잘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처럼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퀄리티가 준비가 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무조건 자금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세요.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나의 제품과 서비스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릴 수 있는 마케팅 자금이나 생산할 자금이 없다면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확보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간혹 일부 대표님들께서 어차피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퀄리티가 좋으면 입소문 나면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에는 요식업자의 경우에는 블로그 마케팅, 뭐 리뷰 마케팅, 플레이스 마케팅, 뭐 인스타 광고 마케팅, 다양한 분야에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포털 사이트 검색 시 노출이 안 되고, 뭐 노출이 안 되면 지나가다가 간판을 본 사람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이 아닌 이상 전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한 후에 방문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만 붙잡아서 뭐 매출을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의 개념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초기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의 규모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꼭 시장 규모를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의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창업 자금은 꼭 사업자가 있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능한 컨설턴트를 만난다면 사업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 아이템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마케팅의 방향성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알아서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오만에 가깝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경쟁자가 없는 사업이 없고 경쟁자가 거의 없는 사업이더라도 대표님이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후발주자가 어마무시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해당 분야에서 나라는 사람을 찾아오게끔 브랜딩과 마케팅을 잘 체크한 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단순히 전문 회사에 맡기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정말 큰 후회를 하실 거예요. 참고로 이건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하신다면 당연히 이제 저는 봄은 꼭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제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하니까 뭐 봄은 올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 각자 계신 분야에서 성장하기 위한 고민을 하면서 꾸준히 버티신다면 반드시 봄은 온다고 생각을 하니 꼭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